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브리데이 지니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타로와 사주를 좀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믿으시나요? 이번 주에는 한국의 미신 그리고 사주 타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이름을 쓸 때 어떤 색 펜으로 글씨를 쓰시나요?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빨간색 펜으로는 절대 자신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라에도 그런 게 있나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돼?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 별로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빨간색 펜과 검정색 펜을 함께 주고 "한번 이름 써봐." 라고 하면 아마 10명 중에 10명은 검정색으로 이름을 쓸걸요? 저도 그래요. 만약에 "빨간색 펜으로 이름 쓰면 안 돼?"라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아이 그런 거 미신이야. 나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대답은 하지만 저도 왠지 빨간색으로는 이름을 쓰기 싫은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집안에서 뭐 제사 때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한다, 여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변했냐면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불길해.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좋은 일 생겨.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썸네일에 어, 빨간색으로 진이라고 써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주황색이에요.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런 미신이 있고요. 조금 유치하게 생각할 순 있지만 왠지 불길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간색으로는 절대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숫자 4가 약간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나요? 한국에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끔 그 엘리베이터에 그 4 층을 눌러야 하는데 4 층이 F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좀 4 라는 숫자가 괜히 좀 불길한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4 라는 것은 한자 중에서 죽을 사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마치 죽을 사와 그 숫자 4의 발음이 비슷하니까 마치 뭔가 죽음과 관련된 뭔가 불길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미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시간을 보다가 가끔 4시 44분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 444 라고 적혀 있는 숫자를 보잖아요. 괜히 기분이 좀 찜찜해요. 뭐지? 왜 444 지?' 약간 이런 기분이 든달까요? 여러분들 아마 서양권에서는 4에 대한 이런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숫자에 관련된 어떤 미신이 있나요? 한국에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7 하면 왠지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 이라는 숫자가 왠지 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아마 4와 7 말고는 다른 숫자는 아마 없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혹시 4 좀 불길한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좀 동의할 것 같아요. 4 라는 숫자가 좀 불길하다는 거에 대해서. 끝이 아니고요. 또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손톱 있잖아요. 여러분 손톱 언제 깎으세요?
저는 손톱을 보통 아침이나 오후에만 깎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밤에는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밤에 손톱을 깎아서 이 손톱을 바닥에 만약에 흘리잖아요. 그러면 쥐, 쥐가 와서 그 손톱을 주워 먹고 사람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냐? 그 손톱 주인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된다는 미신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전통 설화거든요. 그냥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근데 왠지 불길하잖아요. 그리고 이 손톱을 먹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면 어떻게 그냥 똑같은 모습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쫓아내고 나인 것 같은 행세를 해서 내 부모님한테 가서도 나인 척을 하고 내 친구들한테 가서도 나인 척을 하면서 '사람으로 산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그니까 괜히 밤에는 '아 혹시라도 내가 손톱을 깎고 흘리면 아 이거 좀 불길한 거 아닌가? 좀 불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 손톱에 관련된 미신 있나요? 이 손톱 이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괜히 들어 놓고 나면 괜히 좀 찝찝하잖아요. 전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밤에 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밤에 또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휘파람이에요. 휘파람을 밤에 불면 안 된다고 하는데 휘파람이 뭐냐면요. 이거 있죠. 제가 잘 못하긴 하는데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잘 안 난 이런 거? 제가 휘파람을 잘 못하는데 잘하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밤에는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많은 어른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밤에 왜 휘파람 불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밤에 휘파람 불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대요. 첫 번째는 뱀 또는 귀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휘파람을 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 아니면 뱀을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휘파람을 불면 "뱀 나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 휘파람도 절대 안 불고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 진짜 밤에 휘파람을 불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다섯 번째 미신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미신 참 많죠? 많아요. 한국에서는 원래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거든요. 미역국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미역국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나는 해초로 끓인 국물 요리예요. 그래서 생일에는 피가 맑아진다고 해서 이 미역국을 먹거든요. 먹는 이유는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면 몸을 이제 빨리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피 맑아지라고 미역국을 먹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면은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데요. 이 미역국 먹으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승진의 기회, 뭔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미역국 절대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 미역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이 미역 만져보면 되게 미끌미끌하거든요. 미끌미끌해요. 그래서 이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팍 미끄러진다. 어 이렇게 "미끄러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 날에는 최대한 미역국은 피하는 거죠. 그래서 미역국 말고 다른 음식을 좀 먹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다고 했는데
생일인데 시험이 겹치면 이 미역국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아무래도 불행을 좀 피하는 게 좋으니까 안 먹는 게 좋은 걸까요? 사실 근데 크게 상관은 없겠죠.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을 잘 볼 것이고, 그리고 또 시험 뭐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험을 못 보겠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시험을 보는데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 줬다 하면 괜히 좀 찜찜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신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나도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는데 이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괜히, 괜히 불길해요. 괜히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아 하지 말 걸 그랬나? 아 이거 좀 그런가?' 하는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드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미신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한국에는 집에 옛날 집에 좀 가 보면 이렇게 방을 들어갈 때 문지방이라고 해서 한국의 방문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쪼끔 튀어나와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문지방이 있었거든요. 사진으로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이 문지방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문지방을 밟으면 되게 재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집 안과 집 밖의 경계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밟으면 복이 밖으로 새어 나간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우리의 조상, 그니까 돌아가신 나의 조상분들이 "이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쉬고 있다."라는 뭐 소리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썩 믿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어른들, 할머니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문지방 밟지 마라. 문지방 밟고 지나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국의 집에 아직도 옛날 집을 가 보면 문지방이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그 문지방을 웬만하면 밟지 않으려고 하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문지방을 어린아이가 밟고 서 있으면 사실 그 문지방이 굉장히 좁으니까 넘어질까 봐 위험해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저의 생각이. 혹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이번에 미신들을 찾아보면서 저도 처음 한 게 하나 있는데, "밤에는 빨래를 널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밤에 빨래를 널면 안 되지?' 하고 제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대요. 밤에 빨래를 널면 귀신이 그 옷을 입는대요. 그래서 "밤에는 빨래를 널면 안 된다."라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밤에 빨래 널어 두면 귀신이 입어요. 근데 또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의 생각에는 제가 그렇게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밤에 이제 밖에 빨래를 널어 놓고 뭐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 옷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아 이거 귀신이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아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그다음 일곱 번째는요. 한국에서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말해요. 다리를 떤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떠는 거죠.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떨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리를 떨면 이렇게 계속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 움직임 속에서 복이 자꾸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떨고 있으면 엄마가 저에게 "다리 떨지 마. 복 나가."라고 이야기하거나 학교에서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누가 이렇게 막 다리를 떨고 있으면 "아 복 나가." 하면서 다리 떨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다리를 거의 떨지 않는 것 같아요. 다리를 떨려고 할 때마다 뭔가 "복 나가!"라고 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거나 할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다리를 거의 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서 다리 떠는 친구가 있으면 저도 말합니다.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 다리 떨 때 이제 제 말이 아마 생각날 거예요. 안 들었다면 모를까. 듣고 나면 생각나는 게 미신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다리 떨고 계신가요? 다리 떨지 마세요. 복 나갑니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아마 외국분들이 좀 신기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 요즘에 이제 한국이 여름이에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켜기도 하지만 선풍기를 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선풍기 켜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고. 밤새 틀어 놓고 자면 뭐 "산소가 부족해지고 뭐 온도가 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대요. 그게 이미 밝혀졌대요. 근데 아직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풍기 틀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아마 선풍기 틀고 자면 시간 맞춰 놓고 타이머 맞춰 놓고 자동으로 꺼지게 하고 자는 사람들 아마 많을걸요? 그리고 왠지 선풍기를 밤새 켜고 잤다 하면 아침에 '헉! 큰일 날 뻔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아닌 거 알지만. 이렇게 한번 들으면 괜히 좀 마음이 그래서 자꾸 끄고 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요. 지금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뭔가 불길한 미신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는데 반대로 행운을 가지고 오는 미신도 있어요. 이거 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미신. 사실 저는 이 미신은 아직도 좀 믿습니다. 믿어요. 어떤 미신이냐면 꿈을 꿀 때요. 돼지 꿈이나 아니면 똥에 관련된 좀 더럽긴 한데 똥에 관련된 꿈을 꾸면 "재물운이 있다.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가끔 꿈에 돼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똥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바로 가서 복권을 삽니다. 마치 내가 부자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좀 된달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돼지가 좀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똥은 사실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거름이 필요한데 이 거름이 똥이었었어요. 그래서 똥을 거름으로 많이 썼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좀 약간 풍요로움과 좀 연결이 된달까요? 좀 웃긴데 그래서 돼지 꿈을 꾸거나 똥 꿈을 꾸면 보통 '아 나 오늘 좋은 꿈 꿨어.' 하면서 복권을 사러 가죠. 제가 사실 올해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꿈을 막 꿨을 당시에는 친구들에게도 이 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꿈을 꾸고 나서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뭐 무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효될까 봐 지금까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올해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을 꿨는데 어떤 되게 넓은 초원 같은 곳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인제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엄청 많은 새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많은 새들이 지나가길래 '저게 뭐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새 한 마리가 제 얼굴에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똥을 팍 맞았어요 얼굴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
뭐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청 많은 새들이 저한테 완전 똥을 다 싼 거예요. 그래서 제 온몸이 다 똥이 묻은 거죠. 그래도 좀 더럽게 느껴지시나요? 아무튼 제 몸에 온몸에 막 똥이 묻었는데 제가 꿈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똥을 맞았다는 사실이 너무 웃겨 가지고 바닥에서 막 배를 붙잡고 막 너무 많이 웃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막 배 아프게 막 깔깔깔깔 막 웃다가 깬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바로 복권을 사러 가서 복권을 샀거든요.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꽝이었습니다. 그냥 그냥 똥 꿈꾸고 그냥 기분 좋은 사람이 된 거죠. 네. 저는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날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일 주일 동안 그 로또 결과를 기다리면서 '와 나 부자 되면 어떡하지? 아 나 이거 되면 어디 어떤 나라부터 여행 가야 되지? 어떤 차 사야 되지?' 막 하면서 기분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돼지, 똥 꿈을 꾸면 운이 좋다라는 미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까치, 새 중에 까치라는 새가 있는데요.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손님이 그냥 손님이 아니라 좀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약간 길조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까마귀 아시죠? 까악 우는 그 까마귀는 흉조로 여겨져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아 왜 까마귀가 울지? 재수가 없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들은 까치가 울면 '누가 오려나?'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제 뭐 지나가다가 까치를 보면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인제 가다가 까마귀를 보고 막 까마귀가 막 까악 울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왜 까마귀가 울지?' 약간 이런 생각을 아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미역국과 좀 반대 논리로 시험 날에는 찹쌀떡이나 엿이라는 게 있는데 먹으면 좀 '합격한다.'라는 이런 미신이 있어요. 이 이유는 찹쌀떡이랑 엿은 미역국은 아까 미역은 미끌미끌하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엄청 쫄깃쫄깃하고요. 끈적끈적해요. 그니까 이렇게 딱 붙는 약간 그런 느낌이 연상되니까 찹쌀떡 먹고 아니면 연 먹고 시험에 딱 합격해라. 붙어라. 약간 이런 의미로 찹쌀떡이나 엿은 좀 좋은 의미의 선물로 여겨집니다. 우리 그다음에는요. 연애에 관련된 미신들도 좀 있어요. 연애에 관련된 미신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연애에 관련된 미신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연애를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좀 뭔가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막 좀 사 주게 되고 '아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 하면서 인제 선물을 좀 사 주게 되는데 "이런 선물은 하면 안 좋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바로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을 사 주면 그 신발을 신고 다른 사람에게 떠나간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옛날에는 신발 사 주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발 또 사 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대요. 신발을 사 주고 싶으면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100 원, 100 원만 받고 100 원이면 굉장히 작은 단위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100 원을 받고 파는 척하는 귀여운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발 사 주고 싶으면 "나한테 100원 줘." 하고 100 원을 받고 그 신발을 선물하는 거죠. "그럼 나는 선물한 게 아니니까 떠나지 않겠지? 나 이거 판 거니까." 약간 이런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 친구가 인제 신발을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신발을 선물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나 신발 선물해 주고 나서 차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제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신발 때문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좀 마음이 그런 거죠. '아 나 신발 사 줘서 차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어릴 때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약간 신발을 뭔가 저도 선물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괜히 찝찝한 '아 신발은 사지 말까? 아 딴 거 살까?' 약간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신발을 선물하고 싶으면 약간 커플 신발을 사서 우리 이거 신고 같이 좋은 데로 가자.' 약간 이런 의미로 사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옛날부터 좀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의 전통 미신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이런 미신들 좀 뭔가 신빙성은 좀 떨어지는 과학적이지는 않은 이런 좀 미신들 알아봤는데요. 요즘에 이 미신 문화들 막 새로 생기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유행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주나 타로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나라에도 이렇게 좀 운세를 점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타로도 그렇고 뭐 사주도 그렇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요즘에 사주나 타로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보는 시기는 새해예요. 새로운 1 년이 시작할 때가 되면 '아 뭔가 올 한 해는 어떤 운이 있을까?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리고 타로를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또 이거 언제 많이 보냐면요. 연애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연애가 잘 안 풀릴 때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을 때 또는 누구랑 썸 타고 있을 때 사주나 타로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과 나는 어떻게 될까?' 막 미리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에 와 보신 분들은 아마 홍대에 가 보셨을 것 같은데 홍대에 가면 사주 카페, 타로 카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쪼끔 걷다 보면 사주 카페, 쪼끔 걷다 보면 타로 카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사주나 타로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즘에 이게 또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됐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채팅으로 그 메신저로 볼 수 있는 사주도 있고 문자로 와요. 내가 어떤 뭐 운세가 있는지를 문자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전화 사주, 전화 타로 이런 것도 생겨났습니다. 아니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던데요. 타로를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드를 막 이렇게 놔둔 다음에 뭐 1 번, 2 번, 3 번, 4 번, 5번 중에서 카드 하나를 선택하면 연애 운을 점치는 거죠. 뭐 "3 번을 선택한 당신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라고 하면서 타로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들도 좀 많이 생겨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도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또 인기 있는 온라인 강의 중에 하나가 타로를 배우는 그런 강의가 또 되게 인기래요. 그래서 가서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나도 좀 배워서 스스로도 좀 점쳐 보는 거죠.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나 카드 몇 장 뽑아 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혼자 볼 수 있도록 좀 하는 교육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주보다 타로를 많이 배우려고 할까? 이게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사주는 내가 태어난 연도, 월, 일 해서 생년월일과 그리고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계학이에요. 통계를 내서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운세를 타고나더라.'라는 이런 운세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통계학이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배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타로는 카드 몇 장으로 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책으로도 나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카드를 뽑았을 때
그 책에서 찾아보는 거죠. '아 이 카드 뭐지?' 하면서 찾아보고 '아 이 카드는 이런 거 조심하라는 의미구나.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보니까 좀 '타로를 많이 배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세대에 할머니 세대 좀 어른들 세대에 어떤 좀 미신들을 가지고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까마귀가 울면 '아 오늘은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운세를 점치면서 불안을 달랬다면 지금은 사주나 타로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너무 많이 막 믿을 필요는 없겠죠. 사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노력으로 나의 운명을 바꿔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믿을 필요는 없지만 재미로 그냥 참고용으로 보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사주나 타로를 봐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저의 기준은 이래요. 보더라도 너무 100% 신뢰하진 말자. 그냥 참고용으로 이럴 수도 있겠군.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참고용으로 또 재미용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이런 사주나 타로, 미신들 좀 믿는 편인가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어떤 미신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라마다 이런 미신들은 되게 다르니까 여러분들 나라에는 어떤 신기한 미신들이 있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깜짝 소식. 제가 실제로 사주와 타로를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미신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팟캐스트는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